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경찰 조사를 가야 되는데 변호사랑 같이 가야 하나요?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내가 미리 예상하고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고 한마디로 연기하고 오는 자리예요. 내가 만약에 전과가 없이 쭉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전과가 하나가 생기는 거는 지금까지의 삶이랑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꿈의 미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고 하여간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나온 삶, 명예 이거를 한쪽에 저울에 두고 변호사 선임으로 따라서는 비용 이거를 저울질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전혀 예상 못한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타임을 불러야 된다.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랑 같이 못 가신다고 하면 이거를 스스로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준비하는 과정이라도 좀 따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진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경찰 조사를 가야 되는데 변호사랑 같이 가야 하나요?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의 구조로 내가 경찰서에 변호사랑 같이 가야 되는지 혼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이 일단 전화 올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 심각한 건 아니니까 편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오시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보고 진짜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가셔서 그냥 질문한 거 답하고 나왔다 이러면은 낭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편하게 오라는 거는 그냥 다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라서 경찰의 수법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마음을 두고 이제 편하게 갔다 이런 경우는 위험한 경우가 많으니까. 두 번째는 사안은 꽤 심각해서 나는 어차피 검찰로 올릴 거니까 너는 그냥 와서 편하게 조사 받아라. 와서 자기는 수사 치고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검찰로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민원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오셔서 가시라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래 친절한 경찰인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사람이 좋아서 친절하게 해주는데 조서가 친절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전혀 다른 거니까 경찰이 편하게 오셔서 하라고 해도 이런 세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편하게 가시면 안 되고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대부분의 의뢰님들이 제일 많은 거는 사건의 경중으로 판단을 하세요. 내가 이거 갖고 감옥에 갈 만한 일인가?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나 있는가? 저거 하나 더 달아도 어차피 5개 있는 거에서 6개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비제도권의 생각이다. 내가 만약에 전과가 없이 쭉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전과가 하나가 생기는 거는 지금까지의 삶이랑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나는 전과자야 이렇게 생각해서 내 꿈의 미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고 하여간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뢰인 심리에 영향 끼치는 경우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과가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자신의 지나온 삶,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이거를 한쪽에 저울에 두고 반대쪽에는 변호사 선임으로 따라서는 비용 이거를 저울질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근데 웃긴 거는 비제도권 분들일수록 또 변호사를 더 선임하시는 경향이 강해요. 왜냐면은 조사 갔을 때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 질문이나 태도나 아니면 유도신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랑 같이 갈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랑 같이 못 가신다고 하면 이거를 스스로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준비하는 과정이라도 좀 따르세요. 내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그냥 가는 거랑 내가 직접 한번 말해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일단은 경찰 조사의 대전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찰 조사의 대전제는 수사관이 물어보고 내가 거기서 생각하고 답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내가 미리 예상하고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고 거기에 가서 연습하고 한마디로 연기하고 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찰이 물어볼 거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미리 경찰들도 예상 질문들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 예상 질문들을 예상을 해서 그거에 맞게 답변들을 쭉 정리하고 상기하고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연기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짜주는 게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변호사가 있으면 이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만나서 예상 질문 같은 것들을 쭉 연습을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건 이렇게 답하시고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담화를 짭니다. 질문에 따라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짜고 내가 머릿속에 큰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거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지. 그냥 가서 이러네요 라고 답해오면은 아주 불리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막상 들어가면 이제 경찰이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 속에는 뭐가 녹아 있냐면 고소인이 생각해 놓은 것들, 고소인이 진술해 놓은 것들이 거기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고소인은 이미 진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 질문 속에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수사관이 앞으로 이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런 방향들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일반인 분들이 처음 가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사만이라도 좀 변호사랑 같이 가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진술을 할 때는 이제 90% 이상은 저희가 준비한 거에 나오지만 10% 정도는 고소인이 전혀 생뚱맞은 진술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가 이제 옆에서 의견서를 위해서 진술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가
큰 글씨로 이제 답변에 중요 키워드를 써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상상해서 답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변호사가 무릎으로 좀 치면은 옆에 보고 내가 아까 준비한 거 요거 말하는 말씀이시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쓱 눈으로 보고 답하시는 이런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아까 준비해놓은 시나리오와 수사관이 준비해놓은 시나리오들을 잘 연결시키면 아주 자연스러운 조사가 되겠죠. 근데 그게 다르더라도 내가 미리 이제 준비해놓은 말이 있는데 수사관이 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내가 말을 안 해버리면은 그냥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 변호인 의견서나 아니면 진술 조서로 추가로 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판사님이 봤을 때 아니 그 중요한 거를 왜 이제 말해요? 조사 때는 왜 말 안 했어요?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서 이거 변호사가 코치해서 말 바꾼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 때 그 시나리오를 억지로라도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접점을 아주 자연스럽게 찾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변호사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 만약에 변호사 없이 하더라도 내가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내가 요 말을 이 질문에 갖다 붙여도 자연스러울까? 너무 억지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해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좀 들이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쓱 밀어넣어서 전체적으로 잘 시나리오가 흘러가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혀 내가 준비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술인이 강간 진술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성관계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강제로 당했다, 아니면 내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하는 전혀 예상 못한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타임을 불러야 됩니다. 그때는 타임을 변호사가 자연스럽게 저희 잠깐 화장실 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잠깐 의뢰인이랑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수사관님 나가서 저랑 잠깐 이야기 하시죠 라고 해서 나가서 내가 이제 한쪽을 내주면 수사관들도 말이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짜고 다시 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수사관에 따라서는 또 얄밉게 가로 열고 닫고 변호사가 잠깐 타임을 요청함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얄미운 거죠. 그런 거는 또 빼달라고 변호사가 해야 돼요. 그런 것들 또 수사관이 했으니까 말 안 한다 이렇게 놔두면은 또 전체 검사가 봤을 때 이것들 나가서 타임하고 왔구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서가 나오면은 이제 변호사가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이게 혼자 가시면은 수사관님이 뭐 고칠 거 없죠? 라고 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가시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고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 은는이가 같은 경우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렇게 는자 하나 넣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숨기는 게 있거나 오히려 좀 나쁜 놈 같네 이런 전체적인 인상을 주게 됩니다. 검사님이나 판사님 같은 경우는 의뢰님을 직접 보지 않아요. 직접 보지 않고 이 서면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그래도 인상 안 좋기 시작하는데 은는이가로 분리하기 시작하면은 그거가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님의 좋은 이미지가 잘 녹아 들어가 있는가, 딱 봤을 때 괜찮은 이미지로 표현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변호사 꼼꼼히 봐줘야 되고, 만약에 혼자 가신다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잘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제 혼자 갔는데 필요한 서면을 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에 내가 뭐 반성문을 내겠습니다, 추가 증거 자료를 내겠습니다 서면에 박아둬야 돼요. 말만 했을 때는 이게 수사관이 안 기다려주고 검찰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고, 나도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사관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했다가는 서면을 놓치고 타이밍이 늦게 내면은 이게 시간순으로 이 사람의 이때 내야 되는 자료가 있는데 늦게 내면은 나중에 만든 자료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서면에 남겨둬야 됩니다. 사건이 이미 커가지고 어차피 검찰로 넘어갈 것 같은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 굳이 왜 경찰 조사 때 변호사를 불러야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딱 비제도권의 생각입니다. 피디님 전과가 있으신가? 만약에 검찰로 넘어가면 이제 일단은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진짜 전과자가 되거나 뭐 들어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럴수록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변호사랑 같이 가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건의 경중이나 뭐 비용이나 수사관의 말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내 지나온 삶을 기준으로 내 스스로를 돌아봐서 판단하시는 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경우는 수사만 한번 가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변호사한테 비용 같은 것도 상담해 보시고,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친한 친구랑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좀 똑똑한 친구가 같이 예상 질문 좀 뽑아서 이런 것들 같이 연습해 보셔가지고 어쨌든 내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한번 하고 가셔야지, 가서 내가 잘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산이다. 변호사도 조사 갈 때 친구 변호사랑 같이 갑니다. 그거를 꼭 명심하셔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